키코의 관계에서 세 번째 설명인데요. 이번에는 키코 계약을 한 은행의 입장을 한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키코의 피해자는 은행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그 많은 분노 중에, 그 분노의 원인 중에 우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비난에 관해서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키코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설명은 은행 직원이 그 키코 계약서를 들고 와서 수출업자에게 내가 우리 은행이 사기를 치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 사기를 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표현인데, 그런 설명을 했을 때 누가 그 키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설명은 어떤 설명이 있느냐? 그것은 in the mone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in the money의 구조는 키코 계약서 중 그 속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옵션 중 put 옵션의 구조를 두고 하는 말인데, put 옵션은 현재 시세보다, 현재 달러 시세보다 수출업자에게 더 유리한 행사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put 옵션의 가격이 높아지고, put 옵션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따라서 콜 옵션 두 개와 서로 교환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그것이 키코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in the money는 사기를 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것은 IMF 논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IMF 논문에 관한 것은 여기 있는 샘 안 키코 제작 과정이라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서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는 수수료를 챙겼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수료는 당연히 챙기는 것이며 지난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 수수료가 얼마다는 것을 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고, 그것을 뒤집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했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키코 사건의 본질은 불량 상품의 유통입니다. 사기 상품의 유통이죠. 그러면 이것이 상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되고, 수수료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번 판결문에서도 나왔고, 그것이 당연하다 했지만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래 수수료라는 대가를 은행이 받았으므로 이것은 키코라는 계약서는 상품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은 수출업자들이, 키코의 계약서에 서명을 한 수출업자들이 과연 소비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출업자는 생산자이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가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기본법, 현행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그 제2조 1호에 보면 소비자가 누구냐 하는 소비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소비자라 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이 용역 그 키코 맞죠? 대가를 받고 파는 금융상품, 그 용역입니다.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소비생활은 아니죠. 그럼 요건 넘어가고 또는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생산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했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테두리 안에 키코에 사인한 수출업자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령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대통령령이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그 제2조에 이 2조는 요 기본법 요 2조하고 통하죠. 소비자의 범위 이래 갈로 쳐놨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 중 그건 바로 요 기본법 요것을 그대로 지칭을 하고 있죠.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 키코입니다. 키코를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이 각 1번 1호 2호 이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소비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1호를 자세히 좀 더 들여다봅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 이 용역, 키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는 말은 생산자, 그런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직접 사용을 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해당이 되죠. 그 최종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 최종적으로 사용한 자는 다 해당이 되는데 되팔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해당이 되는데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키코를 구입하여 그 키코가 원재료 또는 자본재가 아니라면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원재료 또는 자본재는 뭐 어떤 것이며 원재료와 자본재가 아닌 것은 또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신발 공장이었다면 원재료는 가죽 같은 게 원재료죠. 가죽을 사와서 그 신발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니까 그 원재료. 그럼 이 키코는 원재료가 아니죠. 그 다음 자본재는 그 신발 공장의 기계 같은 것입니다. 기계.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장갑 같은 것이죠. 장갑은 그냥 소비재지 자본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는 그것은 장갑 또는 뭐 물이라든지 식수 이런 거는 자본재가 아니죠. 이런 것을 사왔을 때는 그것을 판 사람들과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생산 활동을 하는 어떤 기업은 소비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소비자 성립합니다. 그러면 불량 상품 유통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키코를 셌을 때 그 키코가 원재료에도 해당되지 않고 자본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이미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한국의 다른 복잡한 사정에 의하여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소비자 기본법과 같은 본질이 같은 다른 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법률가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은행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키코에 관여한 은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 거래를 해서 좀 더 큰 외국 또는 국내의 은행에 이 키코 계약서를 넘겨버리고 중간에서 커미션만 차액만 챙긴 경우.
또는 그러한 반대 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이 수출업자들이 대단히 피해를 보았을 때 그 반대 쪽에서 그 이익을 전부 챙겨 먹은 은행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행은 각각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반대 거래한 은행의 문제는 이번 재수사에서 문제가 발각이 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 주었을 때 상대방 은행, 좀 더 큰 은행 또는 제작을 한 그 은행에 돌아서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잃었다면 아마 잃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들은 보상만 해주고 거꾸로 다른 데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지게 되는 거죠. 법률가들이 자세히 보면 이 이상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대충 짐작할 때 그 정도 이 책임을 지고 말지 않을까, 보상을 해주는 책임을 지고 말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책임은 과실입니다. 과실. 그와 반대로 반대 거래를 하지 않은 은행은 제작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이며 처음부터 이 갬블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형사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죠. 형사문제까지 가게 되고 그 피해 보상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고의의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래켓티어링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래켓티어링이 법이 아니고 래켓티어링은 지능적 범죄라는 뜻인데, 래켓티어링이라는 관한 법이 RICO라고 있습니다. RICO, RICO라고 있습니다. 그 법의 적용이 성립이 되면 그것을 범한 범행자들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되고, 그 위에 또 벌칙금이 더 붙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3배라고 했을 때 지금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 3배가 성립이 되면 지금 수출업자들이 내가 얼마를 손해봤다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손해액의 6배가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계산해보면 다 나옵니다. 6배가 됩니다. 그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약하면 피해자들의 불만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겼다, 그 다음에 그런 불량 상품 유통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불량 상품 유통 책임, 이것을 대표적인 문제로 딱 내세우면 수수료는 그것이 상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와 관련된 인더마니, 이것은 사기 제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인더마니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로 코스트 실린더와 키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제로 코스트 실린더가 설명되었을 때, 제로 코스트 실린더는 인더마니 구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충분히 설명되었을 때 키코와 제로 코스트와 비교에 의하여 키코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그보다 더 키 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냥 혼자만 세워놓고 이 사람 키가 작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작다 할지 분명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보다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 코스트와 실린더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더마니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하고 그것으로서 사기 제품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수수료에 의해서 이거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의 이 여러 가지 이 정의에 의하면 키코 가입자는 소비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반대 거래한 은행의 문제와 반대 거래를 하지 않은 은행의 문제는 각각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